تمكن مجموعة من المجاهدين خلال اليوم من اقتياد مجموعة וננקום בעוצמה על היום השחור הזה שהם עוללו למדינת ישראל ולאזרחיה. 새로운 이제 중동 안정기술을 찾아가는 시기에 유가 폭등이라는 것은 정말 지각 변동이고.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시장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네, 보신 대로 중동발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방현철 조선일보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서부 텍사스 원유가 하루 새 장중 5.4% 뛰어서 87달러. 이게 얼마나 큰 폭으로 상승합니까, 일단? 예, 하루에 이렇게 5% 이상 급등하는 날이 예.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사실 예. 이 원유 시장이 좀 변동성이 크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크게 변동한 거는 이제 4월 3일 날 6.28% 오른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 이후에 5% 이상이 이렇게 급등한 적이 없고요. 뭐 최종적으로는 4.3% 이렇게 올라가지고 마감을 했는데 예. 그 이전에 이제 사우디가 100만 배럴 감산한다는 이슈가 있었을 때에도 하루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3.6%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전쟁을 벌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산유국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다 아시다시피 중동이 전 세계 원유의 이제 3분의 1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근데 과거에 이제 중동에 전쟁이 있었을 때 원유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준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제 1970년대에 오일 쇼크도 결국 중동 전쟁 때문에 생긴 예. 것이고요. 또 네. 걸프전 때도 유가가 10달러대에서 30달러 네, 네. 급등하기도 했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슈는 이제 이란인데요. 사실은 이란이 이제 미국 제재로 이제 그 원유를 이제 수출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하루에 300만 배럴씩 생산해서 하루 200만 배럴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란까지 이제 이게 번진다. 그럼 이 200만 배럴이 갑자기 시장에 사라진다. 그럼 엄청난 충격을 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이제 전쟁이 중동 전체로 확산되는 이 예. 경우일 텐데요. 아까 조금 전에도 언급해 줬습니다. 이란과 사우디 어떤 시기든지 개입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일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하마스 배후에 이란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예. 네네. 일단 이란은 현재 이번 건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미국도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골드만삭스는 이제 이 가자 지구내 갈등 이런 게 광범위하게 지역 긴장으로 확산될 수 네.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고도 하고 있어요. 또 반면에 이제 사우디가 좀 미국 편을 들어가지고 감사를 또 철회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확전이 되는 건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끝나는 건지 이걸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경제도 어떤 영향을 줄지 여기도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네. 있는데 유가가 오르면 모든 분야가 좀 다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특별하게 타격을 받는 산업 분야는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사실 유가 급등해서 이 피할 산업들은 네. 사실 없는 거죠. 일단 보면 우리나라가 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제 회원국 중에서 가장 원유에 민감한 네. 원유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디도 피할 데가 없긴 한데 네. 일단은 이 에너지 기업들이 가장 먼저 이제 타격을 직격탄을 받겠죠. 이제 한전이나 가스공사 같은 네. 이제 에너지 기업들 이제 유가 상승이 생기면은 그게 바로 이제 그 비용으로 이제 예. 전가되니까 또 적자가 더 커질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요. 거기뿐 아니라 이제 원유, 이 기름에 많이 의존한 항공 이런 데도 상당한 타격을 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그렇지만 이제 가장 이제 당장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분야 아무래도 휘발유값 인상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일단 우리나라는 두 가지 충격을 한꺼번에 받게 돼 있어요. 이 유가가 일단 오르고 예. 거기에 이제 세계 시장이 불안해지면은 환율 이제 이 불안해져가지고 예. 우리나라 환율도 오르게 돼 있잖아요. 달러 네. 강세가 되고 우리나라 환율은 오르고 이렇게 되면 두 가지 펀치를 한꺼번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유가랑 고환율로
두 개의 이중고를 받게 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그 기름값에 상당히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 네. 지금 이미 리터당 한 지금 1,800원 예.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휘발유 가격이요. 예. 1,900원대까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기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곧 네. 겨울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난방비 폭탄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나와요. 네, 일단 뭐 정부 얘기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동은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67%, 예. 가스의 37%를 이제 공급하는 지역 아닙니까? 네. 이제 원유 가격이 오르면 가스 가격도 당연히 오르게 되죠. 예. 왜냐하면 대체제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요. 오르는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겨울철 난방비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네. 또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어떻게 될지 이것도 상당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기름값이 오르면 연쇄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 일반 소비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지난달 물가 소비자 물가가 3.7% 해가지고 기존 한 2%대까지 좀 상승률 줄였다가 올랐잖아요. 다시 오르는 이런 추세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 불안 심리가 상당히 강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소비자들은 일단 그 씀씀이를 좀 조정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좀 필수적인 거를 중심으로 소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고 또 무리해서 빚을 내 가지고 투자하는 예. 거 이런 건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또 투자 쪽에서만 본다면 좀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